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이은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은 12월 옥천 마을 돌봄에서 시작해 4월부터 점차 돌봄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 돌봄, 육아, 부양, 간호, 다문화, 동물까지 돌봄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7월 26일 화요일, 오늘도 우리는 돌봄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타인 돌봄에서 살짝 벗어나 진정한 나 찾기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오르골.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말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at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암튼 흘러가 야 요즘 왜 그리 풀이 죽어있어 야 어깨 좀 펴라 옆에 내가 있어 인생이 간 게 뜻대로 안 되지 참 맘이 간 게 맘대로 안 되지 That's right 어른이 되거나 봐 사는 게 그런가 봐 사람들 다 앞서 나가는 듯한 나 혼자 멈춘 듯한 That's so life 어쩔 수 없는 듯한 막연한 불안함 Tell me if you're feeling that 나도 그래 가끔씩 고민 따윈 잠시 던져놔 To the sound of the music 마음속에 소리를 들어봐 원하는 건 do it 그냥 do it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뭘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at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암튼 흘러가 자 다들 하잖아 괜한지도 만지도 누가 보면은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한 줄 균형을 잡아가는 중 헛발쳐 좀만 것뿐 움기육을 못다 쏴 틱틱틱 새벽을 감아 다시 해도 괜찮아 조금 비틀대다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 잠깐 흔들려도 돼 멀리 돌아가도 돼 즐길 수 있으면 돼 결국 행복하면 돼 고민 따윈 잠시 던져놔 To the sound of the music 마음속에 소리를 들어봐 Do it 그냥 do it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뭘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is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Life still 흘러가 요즘에 그리 불이 주고 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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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좀 펴라 옆에 내가 있어 Oh yeah So let's go Let's go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 언젠가 지나갈 거야 결국에 알게 될 거야 So what you waiting for 1, 2, 3, 4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힘을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Yeah DJ play this song Yeah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Life is still going on My life still goes on NCT 드림의 오르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이은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 22회차는 진정한 나 찾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진희 PD님, 오늘 첫 곡은 NCT 드림의 오르골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왜 선곡해 주신 거죠?
네. 이 노래는 뭔가 사회생활을 처음 겪어보는 저에게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사서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네. 어른이 돼가나 봐, 사는 게 그런가 봐. 사람들 다 앞서 나가는 듯한, 나 혼자 멈춘 듯한, 어쩔 수 없는 막연한 불안함.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사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 나보다 좀 앞선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가사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씩. 해서 이 가사를 들으면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생각은 어른이 돼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내가 더 나를 칙칙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맞아. 근데 초년생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그런가 봐, 어른이 되어가나 봐라는 가사가 저에게도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불혹이잖아요, 나이가. 아니요, 그러기엔 너무 젊잖아요. 감사합니다. 불혹이라는 나이가 되어도 항상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곤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박진희 PD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저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맨날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매번 하는 게 야 나는 누굴까? 여긴 어딜까?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생각하다 보면 막 살고 싶다는 이유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 혹시 나는 다른 별에서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 점은 없어요. 나는 있었거든요. 어떤 별이요? 여긴 지구별이고 나는 저 다른 행성에서 놀러 온 게 아닐까. 저 안드로메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돌봄인데 박진희 PD님은 혹시 자기 자신의 돌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막연하게 정신 건강 챙기기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 힘들지는 않은가? 뭐 불안하진 않나? 만약 힘들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든가? 이런 요소를 신경 쓰는 거? 근데 사실 자기 돌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숙쌤은 좀 자기 자신 돌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릴 때는 PD님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더 어릴 때는 이제 부모 교육, 뭐 나 자신 돌보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그냥 더 어릴 때는 나라는 사람 그냥 잘 건사하고 그냥 뭐 법 지키고 위법 안 하고 남에게 뭐 피해 안 끼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자라면서 그 후에는 내면을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이를 갖기 전 20살 중반 후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 나면서 더 돌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점점 넘어가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른들이나 언니들이 40만 넘어봐 건강에 신경 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진희 PD님은 그러면 혹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회초년생이지만 엄청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꿈꾸는 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내 집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내가 키우는 고양이와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좀 오손도손 떠드는 그런 걸 좀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 내 집 마련을 위해 내 집 마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왠지 정원이 있으면 더 이쁠 것 같다. 맞아요. 이쁜 슈파나 뭐 이런 거. 여기서 잠깐 홍보하면 가구점 하고 있습니다. 가구점으로 가구 사러 오세요. 나이가 40이 되고 나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해야지 뭐 이런 거 안 했던 건데 독립?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게 캥거루족인가? 캥거루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어머님이 안 쫓아내시잖아요. 그건 맞는데 뭔가 온전히 내 것이어야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집입니다.
항상 독립을 꿈꾸지만 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항상 그냥 난 이 정도가 딱 좋아. 자기 위안. 그렇게 삶을 돌아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살았던 제 삶이 항상 어느 순간 나이를 먹으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그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박진희 PD님은 혹시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많죠. 근데 참 생각해보면서 든 거는 학생 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진짜 남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공부로. 그쵸.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나뉘고 또 대한민국이 입시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지만 뭔가 좀 더 길을 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어가지고 남들한테 이기고 싶어서 뭔가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한 척. 나 진짜 공부 안 했어.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왜 저러지 했는데, 그 친구 여기 있네? 아무래도 약간 공부했다고 하면은 경쟁 심리가 더 생기잖아요. 그쵸. 약간 안도감을 느끼게 하려. 너무 솔직해서. 근데 그거 배워야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쟤는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진짜 잘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든지 다 잘하는 아이, 나는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거는 내 만족이 아니고 타인의 비춰진 내 만족이네요. 그렇죠. 그때는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대학을 가고 대학보다는 좀 성인 약간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남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남들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왜 내 내면을 조금 감추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뭐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에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힘든 건 없었어요? 그 학생 때는 뭔가 어쨌든 진심하고 좀 다른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네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고 얘네한테 빨리 안도감을 느끼게 하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좀 힘들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남이랑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약간 목표의식이 약간 흩어진다 해야 되나? 네네. 흐려진다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심리가 있죠. 맞아요. 괜찮아요.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배울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 훨씬 성장한 나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진희 PD님은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왜 나와 경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찾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죠. 어떤 부분일까요? 나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장점? 타인하고 이제 남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안에 좌절감이나 뭐 조금 왜 난 거짓말했고 속여도 난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내가 또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남들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나를 책찍질하고 그만큼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상? 좋아. 인서울을 목표로 열심히.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쁘고 똑똑하고 나쁘진 않으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초년생인데도 이렇게 딱 부러지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장점은 없었을까? 뭐 그 부분도 살짝. 이 남들하고 경쟁하는 부분이요? 남들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약간 누구 한 명을 롤모델로 좀 찝었어요. 롤모델로. 저 친구를 좀 많이 배워야겠다. 좋다 그거. 해서 그 친구를 진짜 배우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고 네. 공부법도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공부해? 나는 영어가 진짜 부족한데 혹시 영어 어떻게 공부해? 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하게 공부했는데 굉장히 당연하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타인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좋다. 내 걸로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 그 과정이 지나고
이제 내가 성숙한 내가 됐을 때 그래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성숙해진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유독 좋아하고 존경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아, 그 존경. 진짜 걔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던 친구였어요. 뭔가 이 인성적도 그렇고 공부 쪽도 그렇고 되게 멋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3년 내내 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친구를 지내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 이제 그때는 안 보였는데 대학교 때 다른 친구들한테 하는 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뭔가 걔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지라는 그 부분에서 많이 얻은 게 많았어요. 내 걸로 좀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머, 멋진 사람이다. 박진희 PD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롤모델을 원래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3남자는 내담자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롤모델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이걸 건강하게 이겨낸 학생을 갖다가 롤모델로 세워놓고 그 학생 내담자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도 훨씬 증폭되거든요. 역시 멋있는 박진희 PD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레빗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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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일 레빗의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이은숙입니다. 7월 26일 오늘도 우리는 돌봄은 진정한 낙찾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진희 PD님 저 노래 나오는 동안 우리가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내 안에 나와 이렇게 마주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걸 딱 듣고 생각난 건데 제가 작년에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아, 심리 상담. 네네. 그때 한번 마주친 것 같아요. 마주친 것 같아요. 마주쳤다. 많이 마주쳤다. 마주쳤다. 네. 그러면 그때 혹시 나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겠네요? 맞아요. 그 상담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지금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옷장 정리하는 거라고. 저의 기억 안에 있는 기억들을 그냥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 굉장히 좋다. 옷장 정리. 저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정리라고 해서 막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솔직히 부끄러운 경험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왜 그때 이랬을까? 그때 상황들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그런 거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왜 제가 학창기 시절에 우울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한 2-3개 하셨었거든요. 사업 또 하나 준비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빨간 딱지에 엄마는 남편을 갑자기 잃었고 우리도 잃었고 엄마 나이 39이었거든요. 저보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얼마나 앞이 막막해요. 부도는 또 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마의 삶을 엄마라는 사람을 치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우리를 안아야 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안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이 더 이렇게 커지고 그게 충돌을 해서 안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유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20몇 년이 지나고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야 맞나요? 30년? 30년은 아니고 25년 정도 되니까 그 후에야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엄마가 아프셨고 많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할 힘이 있어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 말 진짜 공감하는 게 내가 나 자신을 못 돌보면은 타인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이다.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치. 이 얘기가 진짜 분명히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방금 이 은숙쌤이 해주신 것처럼 나를 돌봐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건 친구나 아니면 내가 뭐 갑을 관계가 아니어도 뭐 그런 관계지만 부모님은 또 틀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신이란 말이야. 저희는 미성년자였고 동생은 초등학생,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 엄마도 심리치료를 좀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먹고 살기도 바빴고 거기다 엄마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또 아파서 병간 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루긴 했었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나를 먼저 돌봐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상담받을 때 상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엄마도 성인이라고 엄마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엄마를 믿어달라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좀 어떤 맥락이었냐면요. 제가 왜 엄마가 힘든 거를 굳이 하려는지 약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엄마를 되게 신처럼 보이지만 약간 엄마를 또 하나의 나 자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분리가 잘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엄마도 하나의 사람이다. 그렇죠. 엄마도 하나의 사람이고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강박증에 나는 안 시달렸으면 좋겠어. 엄마들은 완벽해야 돼. 나는 무조건 아이한테 최고로 해야 되고 그 앞에서 틈을 보이면 안 돼. 부모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엄마들. 아빠는 안 돼봐서 모르겠네. 다음 생에는 한번 아빠도. 근데 엄마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강박관념이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고 바로 서야 아이 또한 건강하고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은 항상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책 테라피, 제가 테라피스트니까 테라피를 하면 아이들의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접해보고 같이 내면을 이야기하고 치유하고 일단 내 입에서 나오면 치유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져요. 내 내면 왜 창피해서 말 안 하고 꼭꼭 숨겨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기할 장소가 있고 그 비밀 유지가 되는 그런 집합체가 있다고 한다면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 건강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나이도 똑같아요. 그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 PD님이 8살이라고 하면 엄마 나이는 8살인 거예요. 엄마의 본 나이가 아니고 엄마 나이, 부모님 나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럼 나도 처음인데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그 둘째, 셋째여도 또 다른 성격이란 말이지. 아이들이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마다 엄마는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엄마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담사 선생님 어느 분인지 저도 받으러 갈까 봐요. 진짜 좋았던 분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몇 차 받으셨어요, 혹시? 저는 한 9개월? 9개월? 네. 오래 받았네요. 좀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어요? 전 진짜 좋았어요. 이게 뭐 이거랑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코로나 블루가 좀 세게 왔어가지고 네네. 뭔가 계속 무기력증, 우울감, 뭔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이었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자신도 좀 알아가고 그리고 되게 여튼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박진희 PD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렇죠. 열심히 그쵸. 살았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학을 갔어도 그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제로 네. 말은 나중에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번아웃도 올 수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번아웃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성숙이 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현재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PD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짜 그 이후로 저 자신을 좀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항상 눈에 보여. 내가 방송하면서 맨날 이렇게 몇 번을 칭찬하는지 모르겠어.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진정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또 내가 취약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상처를 쉽게 받는지 등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기억, 힘든 기억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살포시 열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생각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TMI이긴 한데 말하면 엄마한테 그 얘기했어요. 엄마는 학창시절에 나를 왜 못 믿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불안한,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집이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얘들아 집이 어떤 곳이니? 엄마들이 굉장히 좋은 엄마인데 내가 집이 불편하다는 엄마들이 간혹 계세요. 왜요? 그러면은
모르겠대요. 집에 있으면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강박증이 아이들을 힘들게 올가매진 않을까. 이곳이 내가 쉼터가 아닌데 내 아이들은 쉼터일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특히 엄마들은 가사노동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업주부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집안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사노동도 노동인데. 그리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신랑도 챙겨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 고양이도 챙겨야 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타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감정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많으세요? 저는 행복할 땐 잘 안 해요. 행복할 땐 안 하고. 행복할 땐 충분히 너무 행복하고 이거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땐 잘 하는데 약간 불안할 때 많이 해요. 그쵸. 지금 내가 맞아. 왜 불안해? 이게 진짜 불안한 게 맞아? 너가 뭐 다른 걸 신경 안 쓴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랑 많은 시간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잘하고 계신데 행복한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 토닥토닥 말했잖아요. 자기 전에 특히 잠 안 오거나 그러면 긴장 풀어. 왜냐면 저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내 몸이 자면서도 긴장을 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 오늘 하루도 또 수고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하루도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어깨를 토닥토닥해요. 이제 자도 돼. 자야 또 내일을 준비하지 않겠어? 컨디션 조절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막 얘기하곤 합니다. 지금 방금 네. 그 밤에 혼자 방에서 이렇게 쓰다듬는 상상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상상이.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깊게는 안 들여다보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잘한 거, 잘했어 오늘. 그리고 나 요거는 조금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왜 상 받았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먼저 딱 받고 집 앞에 딱 주차를 하고 상장을 보는 순간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할 텐데.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먼저 칭찬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이거 받았다. 와. 그리고 엄마 나 칭찬해 줄 거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한테 고생했어. 그러고서 저를 토닥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약속할까? 같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행복할 때도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토닥토닥토닥. 네.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셨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아이가 있었나요? 뭔가 그냥 약간 눈치 보는 애? 눈치 보는 아이. 말 잘 안 하고 응? 힘든 거 있으면 참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 눈치를 보고 있었을까요? 뭔가 제가 나선다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훨씬 더 편했어가지고. 회피네. 네, 저희 약간 그쵸? 회피형이요. 회피형이구나. 내가 얼마 전에 그 빨강이 어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까박카드가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고 뭐 까박카드는 자살할까봐, 아플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종류의 뭐뭐 할까봐라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골랐는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끌렸지? 네,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고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근데 저희 막내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 저희 막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듯한 그런 아이인데 거기 밑에 사랑받지 못할까봐를 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오빠들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길까봐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센스 있고 완벽한 아이거든요. 네.
딱 주변에서 누가 봐도 저 어린아이가 저런 센스가 어디서 나오지? 라고 할 정도로 야무지고 똑똑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위로 언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안했던. 그래서 아까 내가 나중에 얘기할까요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랑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이쁨 받을 행동들을 하려고 했을 거고 공부만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아이가 나의 모습이잖아요. 남들 앞에 내세우기 좋은 아이도 부끄러운 모습 아이여도 그게 진정한 나인 것 같습니다. 타인 앞에서 페르소나를 쓴 내가 있어도 그 뒤에 감춰진 진정한 내 모습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노래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손디아의 어른 듣고 오시고 계속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결코 뜯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세상은 웃어줄까. 어린 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이의 시각에서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은 당당하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고 나니 내가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며 어른의 사고가 확장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록의 나이에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지혜롭고 성숙한 사고를 가진 그런 어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자기돌봄이잖아요. 네. 저는 자기돌봄이 좀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가 좀 궁금한데, 선생님은 자기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에 내면 아이 제가 말한 적 있었죠. 내면에 내가 안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나와 마주하는 이야기하고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누구보다 나를 믿고 인정하고 사랑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박한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죠. 내면 아이. 그러면은 저는 자기돌봄이 좀 왜 필요한 건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궁극적 목적은 타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조화롭게 사회에 속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까 우리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PD님. 내가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 타인이 얘기했을 때 그게 약간 삔또 상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돼? 맞아요. 감정상해. 감정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타인이 무엇을 말했을 때 저게 본질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네. 너무 좋은 딱 이렇게 뭔가 해답이 탁 온 것 같아요. 오해도 덜하고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기를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커스로 잡고 도서관 수업할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즐겨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박진희 PD님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방식으로? 약간 만약에 최근에 가장 문제였던 거는 그 고양이 구조하는 거. 그러면은 고양이 구조하는 게 문제니까 얘를 구조해야겠다 하고 엄마랑 이렇게 빨리 얘기를 시도하고 물론 엄마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한 일주일 안에 해결을 했어요. 이게 너무 급해서 나 지금 이걸로 너무 힘들어 바빠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야 해서 계속 상대방이 약간 생각할 때면 안 좋나 좀 성급한 편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후회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지고 목표가 딱 잡히면은 무조건 돌진해서 그걸 해내고야만의 성격이구나.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빨리 안 받게 하려는 저만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를 왜 안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빨리 해결하는 것조차 나도 아니까 이건 후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체념. 나중에 후회할 게 생겨도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그렇게 빨리 한 거조차 잘못이니까 이걸 즐겨야 해. 약간 이 마음. 왜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말들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이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정말 나랑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별로 많이 없는데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닥친 내가 최선을 강구하고 거기서 생각해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계속 저는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말했죠.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 근데 타인이 뭐 그냥 단편적으로 딱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처해진 상황 있죠. 이 사람 뭐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원래 어떤 성격이었지? 그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제대로 물고 들어갔나? 아니면 여기서 오해가 쌓였나? 그런데 이제 타인은 이제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를 좀 다독여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똑같을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겠지. 나 또한 물론 그렇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고치고 내가 점점 나은 사람으로 된다면 내가 나중에 타인에게 비춰졌을 때 오해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도 툭툭 하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직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나랑 조금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오해가 풀리겠지? 그냥 난 나답게 열심히 살면 되지. 예, 그거를 좀 더 올바르게 살면 되지.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천천히 생각하는 게 조금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2, 3일? 보통 정말 빠른 거는 하루인데 그 모든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2, 3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2, 3일? 길어야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정리하고 그 상황에 딱 캐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배워야겠다. 천천히 생각하기.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 나만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리고 그 처해진 상황도 네, 전부 다. 왜냐하면 시공간도 무시 못하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시공간. 뭔가 그 사람이 예민해졌을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이 장소가 그쵸. 싫어했던 장소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데 왜 습할 때는 왜 덥고 그럼 짜증날 수 있지.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타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문제에 직면하고 그 안에 풀어가는 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나와 직면하고 그 아이를 토닥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서 저는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힘든 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행복했을 때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좀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박진희 PD님의 상담사님 그리고 박진희 PD님 그 젊은 층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그 젊은 톡톡 터지는 그 신선함 그리고 지혜가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 지혜를 뛰어넘는 그 젊은이들만의 풀이법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의 이 자기돌봄 법, 나는 이런 뭔가 나만의 방법이 있어. 이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살아가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나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되지?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학생들만 같이 했는데 어른들, 그 작년부터 어른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모 교육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동화책으로 아까 말했던 심리치유도 조금 하고 싶어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보고 네. 그 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박진희 PD님과 더 멋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학생도 지금 인턴 학생도 화이팅! 우리 친구도 화이팅! 멋있습니다. 네, 실수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도 하며 자라잖아요. 실수의 과정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수는 아이를 살아가는데 대처하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반성하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독려해주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현지의 위스키 온 더 락 들으시면서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돌봄하세요.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he rock. 모르는 여인의 눈길 마주친 시선에 이끌려